네, 안녕하세요. 닥터스킨 시보연 원장입니다. 거울을 봤는데 이 나의 얼굴 살들이 아래로 쭉 늘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? 이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의 탄력 저하로 인한 처짐, 늘어짐인데요. 이 처짐을 많이 호소하시는 대표적인 몇 가지 부위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가장 많이 처지는 부위는 바로 입 옆이죠. 심술보, 심부볼이라고 해서 불독살처럼 처지게 되고요. 자, 그리고 턱라인 위의 살도 늘어지면서 예전에는 턱라인이 좀 또렷하게 보이셨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턱선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팔자 위의 살도 처지는데요. 그래서 이 팔자주름이 더 심해져 보이게 되고요. 자, 그리고 또 이중턱도 처지죠. 자, 노화라는 과정은요, 이렇게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. 하지만 우리가 이 관리를 통해서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다면 좋겠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탄력 저하, 또 처짐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울세라나 뉴테라 슈링크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를 많이들 하시는데요. 자,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리프팅 레이저하고 볼 꺼짐이 생기면 어떡하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이 리프팅 레이저 볼 꺼짐 없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리프팅 레이저를 할 때는요, 이 시술 전에 고려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고객분의 피부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없이 너무 강한 강도로 또 피하지방층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지방 꺼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. 특히 이 피하지방층의 두께가 얇고 또 볼 꺼짐이 원래 있었던 분이 이런 고려 없이 시술에 들어가게 되면 볼 꺼짐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럴 수가 있습니다. 네, 먼저 이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의 특성과 또 이것의 함정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. 자, 우리 피부 구조를 보면요, 가장 피부 표층이 표피층, 그 아래가 진피층, 그 아래가 피하지방층이고요. 그 아래 근육을 쌓는 막이죠, 근막층이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피부에 탄력을 줄 부분은 진피층이고요. 그리고 늘어진 층을 아래서부터 좀 끌어올릴 층은 조금 더 깊숙이 있는 근막층이기 때문에 이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는 각각의 피부층을 타겟으로 하는 팁을 만들었는데요. 자, 울세라, 뉴테라,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는요, 이 피부 밑에 1.5mm, 3mm, 4.5mm 이렇게 원하는 층에만 타겟해서 열을 줄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이저를 쏘면 특정 층에 초음파 열이 가해지면서 열 응고점을 만들게 되는데요. 자, 하얗게 변화한 부분 보이시죠? 이 하얀 점이 바로 열 응고점입니다. 자, 보통 초음파 레이저가 가하는 열은요, 60에서 70도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요. 자, 이 정도의 온도는 우리 피부층을 즉각적으로 수축시킬 뿐 아니라 또 콜라겐의 재생성이 일어나게 하고 또 지방을 녹일 수도 있는 온도입니다. 자, 이 열 응고점이 피부 위층인 진피층에 가해지게 되면 이 피부에 탄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. 또 처짐의 원인이죠. 늘어진 근막층에 가해지게 되면 근막층이 타이트닝이 되면서 늘어진 살이 올라붙는 리프팅 효과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열 응고점이 피하 지방층에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지방이 녹으면서 지방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. 볼살이 많은 분이라면 볼살이 줄면서 살이 빠져 보이니까 좋겠지만요, 볼살이 없는 분들은 이 볼 꺼짐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초창기에 이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죠, 하이프 레이저가 개발되었을 때에는요, 써마지 같은 고주파 레이저와 달리 열이 원하는 층에만 정확하게 가해지는 부분을 장점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진피층 상부인 피부 밑 1.5mm를 타겟으로 하는 1.5mm 팁이 있고요. 또 진피층 하부인 피부 밑 3mm를 타겟으로 하는 3mm 팁, 그리고 가장 깊은 근막층이죠, 피부 밑 4.5mm를 타겟으로 하는 4.5mm 팁이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열이 가해지는 부위가 정확히 이렇게 진피층, 근막층이라면 지방이 꺼질 일이 없을 텐데요.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볼 꺼짐 현상이 종종 발생하였던 거죠. 왜 그럴까요? 자, 첫 번째는 사람마다 피부 두께와 지방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자, 우리가 걱정하는 이 볼 꺼짐을 만드는 부위는 바로 피하지방층입니다. 자, 이 피하지방층은요, 진피층과 근막층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요. 자, 우리 피부가 누구나 천편일률적으로 3mm까지는 진피, 4.5mm에는 근막층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요, 사람마다 피부의 두께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. 내가 이 3mm 팁으로 진피 하부를 타겟으로 해도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은 3mm 깊이의 진피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하 지방층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방층 볼륨이 줄어들면서 볼 꺼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요, 시술 강도 때문입니다. 이 레이저를 쐈을 때 열 응고점이 생긴다고 했죠. 자, 그런데 이 열 응고점의 크기와 모양이 시술 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 자, 약한 에너지로 쏘게 되면요, 열 응고점이 작게 생기는데 반해서 강한 에너지로 쏘면 열 응고점이 크고 또 길게 생기게 됩니다. 네, 오른쪽 그림처럼 이 열 응고점이 길
길게 생기면 근막층에만 타겟을 해도 근막층 위에 피하지방층까지 열이 가해지면서 지방층을 녹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따라서 고객의 피부 두께를 좀 잘 진단하고 적절한 강도로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시술 방법 때문입니다. 자, 리프팅 레이저를 할 때 레이저 팁을요, 피부에 살짝 대고 하느냐 아니면 강한 압력으로 세게 눌러서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 열 응고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. 자, 지방층이 두꺼운 분들의 경우에는요, 4.5mm 팁을 사용하더라도 이 피부에 아주 작은 압력으로 살짝만 대고 하면 피하 지방층에 열이 가해지지만 강한 압력으로 세게 눌러서 하다 보면 깊은 근막층까지 열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.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, 볼이나 광대, 또 눈밑이나 이중턱 등 부위마다 지방 두께가 참 다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별 피부 두께, 피하 지방 두께를 잘 진단하고 또 이에 맞게 압력을 다르게 조절해서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 리프팅 레이저 후 볼꺼짐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자, 다음 시간에는요, 이 리프팅 레이저를 볼꺼짐 부작용 없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